자, 오늘은 수학 실무에서 실수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꿀팁을 드려볼 건데, 예전에 영상 제작하긴 했으나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를 어떻게 푸는지는 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볼 건데, 일단 저는 사실 그냥 번호대로 쭉 풉니다. 쭉 한 바퀴 돌면서 좀 약간 애매하다 싶은 거는 약간 넘어갔다가 막판에 다시 풀긴 하는데,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풀거든요. 그럼 순서대로 풀 때 사실 맨 처음에는 좀 머리가 안 풀렸다 보니까 실제 수능장에서는 뭐 우리가 아무리 뭐 예열을 한다 해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. 국어 시험 끝나고 나서 수학까지 시간이 많지 않고, 사실 이제 수능 때 국어를 풀었다 그럼 이미 좀 에너지가 바닥이 났어요. 에너지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1번부터 10번을 풀 때 좀 그 수학적 사고력을 다시 끌어올려야 돼요. 근데 끌어올릴 때 절대로 실수하지 않게, 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풀고 한 번 눈으로 검사해요. 그렇게 좀 쉬운 문제들은 무조건 검사는 하거든요, 맨 처음에. 아무래도 그쪽 번호대에서 틀리면 사실 우리가 엔제를 풀고 사설 모의고사를 풀었던 게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. 맞춰야 되는 거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. 그리고 사실 아무도 몰라요. 거기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그런 좀 실수 줄이는 거는 사실 풀고 한 번 더 눈 검산, 풀이 과정 쓱 보기. 그거 사실 몇 초 안 걸려요. 몇 초 안 걸리고, 그 몇 초가 물론 누적되면 몇 분이 될 수 있겠죠. 근데 그 몇 분을 아껴서 다른 문제를 풀려다가 틀리는 것보단 그냥 저는 과감히 몇 분 조금 더 쓰려고 마음을 먹고 그냥 실력을 키우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게 흔히들 오해하는 게, 저 왜 수학 모의고사 풀 때 시간이 부족할까요? 약간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좀 뭐라 하죠? 고민이 있으면 약간 빨리빨리 검사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약간 그러는 게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, 결론적으로 약간 수학 모의고사 풀 때 시간이 부족한 거는 그냥 진짜 실력 부족이에요. 딱 문제를 봤을 때, 아,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라는 느낌이 와야 되고, 그런 거는 사실 개념 기출 많이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너무 어렵지 않은 사정까지는 어느 정도 돼요. 그러니까 좀 기본기를 잘 다지셔야 되고, 풀이 과정을 너무 길게 쓰지 않도록, 뺑뺑 돌아가지 않도록 막 미지수 대여섯 개 잡고 막 그래프를 좀 직관적으로 그리면 되는데 좀 돌아서 가고, 약간 그런 것보다는 좀 풀이를 간결하게 하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. 그렇게 해서 시간 세이브를 하는 거지, 약간 막 계산을 너무 빨리빨리 하고 그러면서 실수하는 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아닙니다. 풀이를 간결하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그렇게 해서 시간을 아끼는 거고, 그리고 그 아낀 시간을 좀 눈 검산, 실수 줄이는 검산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. 이해가 되셨겠죠?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, 사점에서 너무 과속하시면 안 돼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 풀이를 간결하게 쓰는 연습을 평소에 하셔서 시간을 아끼는 거지, 너무 약간 빨리빨리 마음이 조급해지면 오히려 실수가 나온다 이거죠. 그 100분 길어요. 100분 진짜 길어요. 100분이면 영화 한 편이야. 100분 진짜 길고, 너무 조급해질 필요가 없어요. 물론 너무 느긋하게 가라는 것도 아니지만 조급해질 필요가 없고,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지가 있으면 약간 반으로 그어서 푸는 것도 추천드려요.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 그 좀 큰 이제 한 종이에 문제가 두 문제 있죠. 4점 기준으로 뭐 21번, 22번 있으면 21번과 22번 사이에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. 그 줄을 똑같이 두 번 그으세요. 그러니까 각 문제당 줄을 하나씩 반으로 그으세요. 이해됐죠? 그럼 한 페이지에 줄이, 여러분은 추가로 이제 두 개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써놓은 것처럼 여기 한 문제에 딱 반 긋고 그 반 그어서 풀이를, 뭐라 하죠? 우리 종이가 크잖아. 그 모의고사 종이가 크니까 왼편에 풀이를 쭉 쓰고 오른쪽에 풀이 이어서 쓰든가, 아니면 왼편에 좀 쓰다가 오른편에 또 쓰던가, 약간 그렇게 하시고, 또 반 그어놓은 걸로 이제 그래프도 이어서 그려놓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죠. 풀이를 좀 간결하게 약간 실수 없이 쓰면서 뭐 나중에 그래프 그려야 되면 그 밑에 바로 그리면 되니까. 이해가 되셨겠죠?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풀이를 간결하게 좀 깔끔하게 쓰려는 연습을 하고,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제 더 실수가 줄죠. 이게 막 가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수학학원에서 조교 해봤으니까 질의응답 조교를 했거든요. 고3 문과 이과 두 개 다 봤어요. 그걸 다 봤는데 막 모의고사를 가져온 걸 보면
이게 막 중구난방으로 쓰는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. 풀이를 막 중구난방. 그래서 이거 뭐 어디에 생각을 했어? 라고 물어보면, 물론 이제 존댓말로 물어봤죠. 물어봤는데 이제 본인이 그걸 했는데 못 찾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이 풀이를 거쳤는데 그 풀이를 어디에 썼는지를 모르는 거야. 그거는 정말 무모합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풀이를 어떻게 썼는지, 약간 우리가 이제 국어나 영어 지문처럼 하나의 흐름, 이렇게 좀 일정하게 딱 써놓으셔야 나중에 본인이 그 문제 풀다 막혔어. 그럼 다시 본인 풀이를 좀 되돌아 봐야 되잖아요. 그 되돌아 볼 때 또 그렇게 간결하게 써 있으면 금방금방 그렇게 시간 세이브하고 그렇게 실수를 줄이고. 이해가 되셨죠?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, 이런 거를 좀 지키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나중에 수능 때 다 이제 업보로 돌아옵니다. 그러니까 좀 습관을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제일 끔찍한 실수는 마킹 실수죠. 마킹 실수할까요? 마킹 실수할까? 아무도 모릅니다.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수능 때 마킹 실수한 분이 여러 명 있어요. 대표적으로 이제 OMR을 밀렸다거나, 아니면 그 가채점표를 먼저 써서 OMR 마킹한 시간이 없었다거나,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, 사실 끔찍하죠. 여러분들 OMR 먼저 쓰세요. 가채점표도 물론 필요한데 OMR을 먼저 쓰셔야 돼. 그게 쪽 머리에 이제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. 마킹 실수도 이거 밀리지 않게,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뭐라 하죠? 한 장을 풀면 그냥 마킹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11, 12, 13, 14 풀고 그 네 문제 마킹하고, 뭐 15, 16, 17, 18, 19, 20 풀고 마킹하고, 혹시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일단 넘어가고, 그렇게 저는 한 장 단위로 마킹을 했어요. 그런 마킹 루틴을 좀 잡으셔야 이제 수능 때 실수가 없다. 그래서 마킹 루틴 이거 절대로 얕보시면 안 됩니다. 이거 좀 당연해 보여도 좀 평소에 미리미리 연습을 하셔야. 수능 때는 생각보다 이게 감독관도 좀 많고, 본인이 앞자리나 뒷자리면 감독관이 바로 앞이나 뒤에 있어서 그게 좀 의식이 되고, 막 다리 떠는 애들이나 뭐 코 훌쩍이는 애들이나 변수가 많아요. 변수가 많아서 이런 좀 당연한 루틴들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사실 실수는 반복돼요. 실수가 반복되고, 그 반복되면 사실 실력이죠. 그래서 실수 자체를 좀 동그라미 복습을 하셔야겠어요. 동그라미 복습법이 모르시면 사실 제 구독자가 아니죠. 제 이제 시그니처 공부법인데, 그 강세로이 수학 공부법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동그라미 공부법이 나오거든요. 그게 뭔지는 이제 그 영상 봐서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, 그 본인들의 실수를 동그라미로 이제 복습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게 막 진짜 사소한 계산 실수 저도 가끔 하거든요. 근데 보면 항상 정해져 있어. 항상 똑같은 거를 실수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미리미리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. 절대로 핑계로 이제 넘어가면 안 되고 실력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.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이랑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.